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권기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초대석. 우리는 담대한 보수파다. 우담보. 오늘 역시 조영환 광화문 늑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은 말이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갖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지금 두 가지의 그 언급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이 뭐냐면 2016년 11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16년 12월 9일 이제 탄핵을 당하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중한 촛불 민심에 응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여. 촛불 민심은 당연한 거다. 예. 헌법 위에 그 예찬에 이제 가담하는 이야기죠.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 그 시작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 진행이 될 것이다.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2018년 네. 며칠 전이에요. 12월 3일 날 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에 가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 네.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큰 보수 통합론 안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저는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2년 전 2016년 11월 25일 한 이야기하고 지금 2018년 12월 3일 요 2년 사이에 지금 두 사람이 각각 말을 한 걸로 들리죠. 두 사람이. 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입을 갖고 네, 정반대로 들리는데. 정반대잖아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웬 사람이 그렇게 서로 완전 상충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완전 박근혜 구하기, 박근혜 호위병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원진, 그 태극기 집회 상징인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껴안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한 사람이 한 입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 두 사람 줄 알았는데요. 네, 두 사람인 줄 아셨죠? 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원내잡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기록입니다. 그 사람 친박계 비박계예요. 비박계라는 것은 천하가 다 하는 얘기죠. 뭐냐면 어떻게 됐느냐. 조선닷컴에서는 친박계로 돼 있죠. 토업에 친박계로 됐는데 네. 이 사람은 정치 자체가 원래부터 애매하네요.
애매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연구를 해서 지금 오늘 칼럼도 이걸 썼는데 그 JTBC에서 손석희가 이제 엉터리 보도를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랬더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근혜는 탄핵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나경원이의 이 탄핵 주장이 왜 중요했냐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임기를 중간에 마친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건 스스로가 하야해야 된다. 자진하야 된다. 세 번째는 하야하기 전에 이건 탄핵해버려야 된다. 이럴 때에 나경원이가 뭐냐면 탄핵으로 아주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네? 몰아간 거지. 몰아간 거죠. 네. 그때 몰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김무성, 뭐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권성동, 장제원, 장제원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이걸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이게 친박계가 이제 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때도 친박계라는 게 보통 70명, 80명이라고 봤잖아요. 네. 여기서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버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거죠. 네. 탄핵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62명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친박계까지 포함해가지고 62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진 거죠. 과반 이상입니다. 과반 이상이. 그걸 주도한 게 누구냐. 그 원오브댐이 나경원. 네. 근데 얼마나 언론을 잘 구워 삶았는지 또는 언론이 뭐 벌써 잊어버렸을 일 없는데 뭐 신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지금 친박계의 대표로 네? 지금 나온 것처럼 지금 뭐 조선일보부터 다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친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친박계 대표로 완전히. 오늘 이렇게 조용하세요? 뭐 아니 기초적인 네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많이 끌어올지만 워낙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할 가치가 별로 없는 인간이니까. 어지간하면 막 물어뜯고 싶은데 예예예. 이게 물어뜯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 자유한국당에 너무 많아요. 이 나경원 이런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건 뭐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촛불 광풍이 불 때는 야 이거 촛불 미친 바람이다. 김무성이처럼 촛불 광풍이 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제물로 던져줘야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같은 부류의 인간이 누구냐면은 나경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개처럼 시류에 따라 수양버들처럼 살살 흔들린 이거는 그냥 이 바람에 나는 개라고 할까 수양버들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인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거의 한 90%가 그 모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한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려고 해도 거기에는 될 가능성이 자기가 봤으니까 그런 2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촛불 바람에 따라 물러가라 하다가 지금 태극기 바람이 일어나니까 태극기 바람에 따라 그렇지. 박근혜를 마치 자기가 보호하는 것처럼 이런 좀 있으면 북한에서 땡급 밀고 들어오면 또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아이고 조선일보식으로 그걸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정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이게 별로 이 씹을 가치가 없을 정도의 참 형편없는 것들이 우파 정당이란 이름으로 보수 정당이란 이름으로 꽉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 밑거름을 삼아 가지고 대한민국 배반하고 보수 우익을 배반한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배반한 주사파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먹이 사슬상 다 이렇게 정확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 탄핵파를 밑거름으로 삼아 촛불 주사파가 생겨서 사기 탄핵파는 우익 애국 세력을 괴멸시키고 촛불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의 기운의 흐름이 정치권이 얼마나 망했냐면은 저는 나경원처럼 네. 시대에 편성해가지고 가짜 영웅들이 등장해가지고 네. 언론이 가짜 영웅을 만들어요. 만드는 거지. 언론이 만든 가짜 영웅이에요. 가장 언론 하셨으니까 가장 잘 다루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다니엘 부어스틴이라고. 아하. 이미지 What is America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언론들도 저런 가짜 슈도 히어로, 슈도 히어로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영웅도 아닌 걸 조선일보가 영웅으로 만드는 거지. 나경원을 친박 영웅으로 만들어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그렇죠.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현혹이 되는 거지. 그걸 현혹돼 가지고 완전히 북한에서 김일성을 수령 아바이로 완전히 믿어버린 것을 또 이 소셜 팩트라 해가지고 사회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팩트도 아닌데 한 사회에서 거짓 선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가짜 뉴스 약 100여 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거 다 가짜 뉴스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팩트로서 통했다니까요. 이 거짓 선동이 활기칠 때는 저런 가짜 뉴스, 가짜 영웅, 가짜 사건들이 활개를 치게 돼 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대표적인 그렇죠. 케이스가 가짜 영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네. 이은주 등장하지. 그렇지. 그다음에 나경원 등장하지. 요즘 언론이 요 사기 탄핵 주도했던 언론들이 살살 만들어내는 영웅들, 요 가짜 영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 뭐 나경원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든가 또는 나경원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선진국 언론, 소위 말하는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일본의 요미우리 아사히 뭐 이런 신문들은 기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용서를. 그들도 영웅을 만들긴 만들집니다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정적인 비수를 꼽은 사람을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박계의 주자로 쓰지를 안 해요. 쓰지를. 그건 쓸 수가 그런 기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때의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가 새누리당 그때 새누리당이죠. 그 새누리당 안에서 비상시국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저 뭐 오세훈이 예? 김성태, 김용태, 남경필, 원세훈 원세훈이 아니 누구죠? 원희룡이 원희룡이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12월 9일 날 탄핵을 의결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른미래당 아니에요. 근데 바른미래당을 만들면서 탈당을 할 때에 정작 완전히 정말 품탕질을 다 해놓고서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나경원 아닙니까? 나경원.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본 거지. 머리는 잘 돌아가네요. 야 이거 태극기 세력이 지금 이게 참 보통이 아닌데 잘못 내가 스탠스를 잃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엄청난 배신의 또 다른 배신. 변실에 또 변실을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촛불정신 뭐 이낙연한테도 뭐 촛불정신 이 정부는 촛불정부 아니냐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태극기 세력이 들을 때는 정말 개소리라는 그런 이 말이 안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참 가증스러운 짓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박근혜 이 구하기 박근혜 호위병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계 모임에 나와가지고 한 소리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했느냐.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갈 것을 모르고 탄핵을 했냐 이거죠. 그럼요. 대한민국 정치상 탄핵이 되면 감옥 가는 것은 그 누구라도 다 예상할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반들 뭐냐면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서울법대 나오고 그 잘난 고등고시 보고, 네, 그게 이제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은 고대법대 나왔지만 다 변호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회 탄핵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언론이 완전히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을 그대로 짜깁기 해가지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막 완전 난도질을 해서 그 뭐 거기다 이제 소위 말하는 세월호 7시까지 합해가지고 네. 그러면 명색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사실에도 틀렸고 법치에도 맞지 않다. 네.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이냐. 이 상식이 있고 진실이 있고 법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는 탄핵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짓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 대대적인 이 혁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정상화를 시게 될 부분이 사실은 법조계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이 법조인들, 야, 한 상쓰레기들이에요. 상쓰레기들. 진실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실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그 공부 잘하는 김일성 대학 놈들 상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똑같은 현상.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문제는요, 정치적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이 지식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인텔렉츄얼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예요. 한국의 지적 구조가 도무지 어떻게 돼가지고 사법 리걸 시스템이 어떻게 돼가지고 배운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에 홀딱 빠지고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을 기반으로 법조인들이 다 달려들어가 변호사 다 침묵하고 검사들 다 날조하고 판사 살인 재판하고 억지 재판하고 불법 재판하고 요즘은 저끼리 또 인민재판 벌이지. 인민재판 쥐들끼리. 김명수 앞세워가지고 법원 안에 재판이 아니고 인민재판 야이 조선 놈들의 지적 인프라스트럭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도덕까지는 그 전에 지적 판단의 조선 놈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 과제죠. 네. 그쯤 되면은 이 나경원 이런 사람 다루는 것이 한 인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사기 탄핵이라는 그런 이 지구상에서 두 번 구경하기 힘든 지적, 권력적, 윤리적, 심지어 한국인의 영혼에 관련된 이 미치광이 대광난극을 벌이게 된 그렇지. 이 근원적 이 구조 이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이나 예민한 우리 평론가들은 여당 야당 싸움 아니에요. 왜 나경원 같은 저런 인간이 탄생했을까? 왜 김무성처럼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을까? 왜 김무성, 나경원 같은 것을 조선일보가 저렇게 악랄하게 띄울까? 죄의식 하나도 없이 이 한국 사회 지적 혹은 윤리적 혹은 법적 이 판단의 기준 자체, 바탕 자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실 우리 고민은 그거라고요. 갑자기 나경원이가 소재로 등장했을 뿐이지. 아니, 나경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부류 아닌 줄 알아. 정치권에. 내가 볼 때는 정치권에 한 10명 내어놓고는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변호사고 원희룡이도 변호사고 오세훈도 변호사예요. 원희룡 변호사예요. 원희룡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원희룡이 네. 원희룡이하고 나경원이하고 서울법대 동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원희룡이는 변호사 못 된 줄 알고. 변호사죠. 변호사예요. 그럼요. 하도
하도 무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아유. 나 처음 옛날 평생 나도 원인은 비판 글도 많이 썼지만 어허. 원인이가 변호사라고 상상을 안 했으니까. 이 양반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인데 군대를 그건 알고 있어. 발가락 알고 있죠? 네. 근데 발가락이 다친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신 그 아버지가 끄는 수레를 밀다가 거기에 발이 끼어서 군대를 안 갔다고 그랬어요. 운동권은 뭐 그런데 이 양반이 입맛 그 거짓말이니까. 주특기가 뭐냐면은 조깅 마라톤입니다. 이 양반이 42.195 완주를 네. 수백 번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군대 갈 때는 발가락이 안 좋았고 지금 뛸 때는 발가락이 이게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여튼 정말 입맛 때문에 거짓말이죠. 예, 운동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양반. 이 양반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건 알고 그 당시에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 변호사는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황당하니까. 법하고는 벽을 쌓아놓은 사람의 말을 계속하니까 저 사람은 뭐 틀림없이 율사는 아니겠다. 오세훈도 고대법대 나온 사람이니까. 그건 근데 이 원희룡이는 형식도 안 갖추니까 예. 워낙 황당하니까 아니니까. 오세훈이는 뭐 형식 비스무리하게 갖추니까 깜짝 놀라시는구만. 우리가 쏟기도 하지만은 네. 나는 그건 완전히 서울법대에서 화염병만 던진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건 뭐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대전제예요. 네. 자 이게 과연 합법적으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정말 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참 그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당연히 정치적 이든 사법적이든 그건 대단하지만은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인민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구하겠다. 내가 원내대표가 하게 되겠다. 나온 나경원의 정치가 이렇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며칠 전에 무슨 미래기획위원장 네. 뭔 미래를 기억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오세훈이가 나오잖아요. 오세훈이가. 그러면서 그때 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그 반기문을 우리가 당 대선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반기문이가 그만둬가지고 그게 이렇게 지금 미끄러진 거다. 잘못된 거다. 반기문을 타령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배반이 체질적이냐 하면은 반기문을 옹립해도 야 이제 레임덕온 그 여성 대통령의 칼을 찌르고 하면은 우리는 도덕적인 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채 한 것 기반 위에 군중을 속여가지고 반기문 모셔오면은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원망을 그 두 사람에게 뒤집어 세우고 자기들은 손 털고 깨끗한 척 하겠다. 이런 꼼수를 부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이 요즘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뭐 불출석 재판하라니 30년이 너무 길다느니 하면서 무슨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사해주는 마치 뭐 무슨 대신문관에 대신문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어 마녀 사냥하다가 그렇지. 이제 불태워주고 장자까지 묶어놨다가 풀어주면서 원래부터 죄가 없었는데 자기가 죄를 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다 모여가지고 다음에 나 이거 보면은 이 요즘 나경원이나 뭐 오세훈 따위 김무성 따위 홍준표 따위들이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사기 용서 게임 이거들 다 한다니까. 탄핵 사기 탄핵 또 문제 있는 사기 평화극 운동권 이것들이 하다 안 되는 이제는요 사기 용서극까지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 사기극. 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네. 이 탄핵을 당한 뒤에 나경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여당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국민 민심을 헌법적 제도 안에 담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요번에 김무성 발언하고 똑같네요. 똑같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성숙한 선진국가로서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그래서 생긴 문재인 정권인데 서울대 법대 교육이 얼마나 개판이었으면은 군사 쿠데타보다 더 악질이 군중 쿠데타고 군사 쿠데타는 잘하면은 그래도 효용 공권력이 유지돼 가지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지 않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50% 있는데 이 군중 쿠데타는 반드시 전체주의 사회로 떨어지잖아요. 왜? 폭력 플러스 사기까지 포함됐으니까 군사 쿠데타는 사기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무력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알량하게 해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강간이라면 이 군중 쿠데타는 화간이잖아요. 군중들이 좋아가지고 야 촛불 폭동 잘한다 문화재 이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전체주의적 사기 집단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지. 서울대 법대에서 어떻게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은 아니 그 조국이란 사람이 교수였으니까. 아 그런데 네. 지금 인사 완전 개판되고 그렇죠. 완전히 남북한 평화 사기극 저거 누구야 임종석이 벌이는 그런 것들이 서울대에서 가르쳤으니까 알량한 명분팔이만 했지. 참고로 뭐 저희들이 뭐 서울법대를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을 뭐 매도하는 건 아니죠 절대. 네. 뭐 우리 열등 그렇죠. 학력 열등 가면 절대 그건 아니죠. 학력 열등 가면 두 사람 다 없어요. 없는 거죠. 뭐 없는 건데 네.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은 다 우리 다녔잖아요. 학력은 별거 아니에요. 저도 뭐 솔직히 뭐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은 뭐 다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오래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네? 이런 지금 사기 탄핵파들이 이제는 또 사기 용서 그걸 벌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 수준이라는 거지. 저는 또 네. 달리 봐요. 저는 어떻게 뭔지 알아요? DNA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야. 그러니까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그냥 김무성이가 무슨 뭐 박근혜 석방 결의안을 내, 야 김무성 다시 봤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그리고 뭐 김무성 나쁘다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언론과 법원과 검찰과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지도자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DNA가 완전히 식민지 노비적 조선 노비 그 DNA로 다시 후퇴하는 거 100년, 200년, 500년 후퇴하는 거 우리 그거 막기 위해서 나경원 뭐 이렇게 김무성 따위를 논하지.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국회 그거 다 내가 그랬잖아요. 상쓰레기들 그거 나 관심 없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기 탄핵하고 용서 사기극 벌이고 지금 그 용서 사기극 벌이고 통합 사기극 벌이잖아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간단해요. 이런 부류의 진짜 불량 상품들은 그냥 물러나주면은 우리 애국 진영은 저절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있는 왜 통합이 된다? 통합이 있으려면 진실해야 되는데 이래 2년 만에 말 바꾸고 바람에 나는 개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짜증나면은 공산당 쳐들어와도 그 앞에서 또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긴데 이런 인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지겠어요? 안 뭉쳐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 왜? 진짜 나는 김무성도 보고 왜 저렇게 태어났느냐. 그 불쌍하게 생각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불쌍한 거지요. 어떻게 저렇게 귀태처럼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배반의 화신이 되고 반란의 부역자가 되고 반역의 꽃길을 깔아주고 우익의 괴멸의 귀태가 됐다 하는 거. 나 불쌍히 생각합니다. 늑대죠. 광화문 늑대.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면 지금 이른바 보수파리 수박 보수 언론들 수박 보수 언론들은 나경원이가 친박계다. 또 친박계 지원을 받는다. 그다음에 김무성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김학용이 이 김학용이가 또 요새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석방해야 된다.
이 김학용이가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 소위 말하는 강경파였잖아요. 탄핵 때 권성동이 이런 사람들 같이. 근데 지금 이 보수파리 수박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몰아가냐면 나경원과 김학용의 이 양강 구도로 몰아가고 있어요. 언론이. 근데 참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좌파 언론에서는 나경원이 김학용이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몰아가니까. 네,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오히려 그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 태극기 집회도 조선일보보다 훨씬 공정하게 보다. 공정하게. 자, 그 사람들이 이 좌파 언론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야, 2년 전에는 태극기 집회를 그렇게 매도했던 이 김학용이 나경원이가 였는데 지금 2년이 돼가지고 태극기를 뭐 껴안는다. 김학용이 뭐라고 했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 많다. 완전 태극기 세력을 지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일부는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야비하게 하냐면은 태극기 부대에 나왔던 일부 지도자나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도 시인하고 가자고 하더라 하는 이런 언론 플레이까지 하대요.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냐면은 좌파 언론들이 야, 그 태극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또 이렇게 껴안자고 하느냐. 조금 있으면 인공기도 껴안자. 이런 저 사람들은 조선일보처럼 인공기 북한 들어오면 인공기 먼저 만사할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경원이든 김학용이든 이건 제2의 김성태인 거죠. 응?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라 하자면 야, 나경원이 뭐 김학용이 뭐 원내대표 시키면 어때? 그런 거 따지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다면은 인간은 보기보다 이 진실에 대한 갈망이 큰 동물입니다. 인간은 보기보다 정의에 대한 갈망이 큰 동물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 인간은 악에 대해서 또 용서하고 자비하는 갈망도 강합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조지 H.W. 부시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어제 그 장례식 봤죠. 나 새벽까지 나왔어. 새벽. 정말 기가 막히지. 3시간 동안에 아유. 새벽 4시 될 때까지 네네. 나왔습니다. 하도 좋아. 그 에피스코팔 철치에서 했는데 기가 막히지. 그 사람을 축하하고 네네.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껴안고 그 밥돌 다 나왔잖아요. 95세의 밥돌 전 상원 의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 정말 가슴이 떨리게 하는 그 전율 감동. 95세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간신히 몸을 끌고 부축받아 왔는데 그 부축을 받고서 일어서서 이제 오른팔은 움직이기가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 거수경례를 하셨습니까? 네. 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왜 이런 게 안 나오냐 이거 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박근혜 때문에 오늘날 정치를 해왔다. 지금까지 해왔다. 나는 그래서 박근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은 있어야 할 거야. 한 명은. 그런데 내가 옛날에 이 정치권에서 우정의 문제를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우정, friendship in politics 어리나. 그런데 내가 그때 한국의 붕당 정치, 그 붕자가 친구 붕자입니다. 그죠? 해당 붕자, 그죠? 그래서 이 붕우 이럴 때 그 붕자잖아요. 네. 그런데 야 한국에서는 우정이나 혹은 패당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했더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정치판에 그런 우정이나 붕당이라도 있을 때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3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할 때 그 패당 한 놈 없었다는 거. 패당이. 예? 붕당 정치도 사라져버리는 냉혹한 이 한국 정치가 미국보다 얼마나 패당도 붕당도 어제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 국가 장례식 할 때 봐봐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부시는 가족과 패밀리와 프렌드십을 프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한국 사람들 붕당 정치한다고 내가 자랑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지. 이 새끼들은 붕당은커녕 여성 대통령 하나 죽으니까 손 털고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지. 이야, 조선놈 싸가지 없는 건데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힘약하면은 무조건 버리고 가고. 또 태극기 부대가 힘이 좀 세지니까 요즘 그렇죠. 좀 세지니까. 어떻게든지 태극기 세력에게 한 달에 끼기 위해 가지고 온갖 명분 달아가지고 태극기 세력에게 한 달에 끼려고 지금 이 나경원이 김하경이 저 김무성이 저 홍준표 뭐 태극기 부대를 극우 세력에 그랬다가 전부 거기 어떻게든지 촉수를 한번 뻗쳐볼러 기생충들 이거 있잖아요. 한국 정치에 진짜 우정도 피도 눈물도 신의도 없는 싸가지 없는 완전히 인간 하치들 우정도 그러니까 없고 신의도 없고 배은망덕한 김무성 부류의 인간들이 정치를 꽉 차지하니까 나경원 같은 게 김학용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인간 하치들이 원내대표 하려고 달려들고 인간 하치들이 다음 대선 출마하겠다고 뒤에 버티고 있고 이거요. 이게 완전 태극기 혁명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했던 이런 그때 발언했던 인간 하치들 진짜 태극기 봉에 곤장 많이 맞고 궁둥이 피가 철철 흐르고 나경원 포함 여성 그 곤장쳐도 되나요?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약간 패러디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농담 용어를 쓰자면 예. 이 사람들 정말 요즘 형벌을 받아대는 게 아니고 200년 300년 태형 많이 받고 수구 꼴통짓 하니까 이것들이 태형 많이 받고 정상적 국민 될까 말까 한 자격을 획득해야 됩니다. 정치에서 다 물러나야 돼. 바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말씀 잘하신 거죠. 왜 방송을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뭐 포용이나 화해나 화합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는 외골수들은 절대 아니죠. 그럼요. 그야말로 이들보다도 더 포용력은 있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한 용기는 있는데 이런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다 보면 네.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고 뭐 그거 다 뭐 해야지 말이야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해야만 참 폼이 나고 네. 참 그야말로 뽀대가 나는 거예요. 네? 착한 이런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러나 대인같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나 우리 조영환 대표 소위 말하는 우담보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 필요가 없었다. 그럼요. 네, 이걸 그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보수 대통합이든 반문 연대든 어떤 경우든 간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명백한 심판을 바탕으로 통합해야죠. 한국 정치가 통합해야 된다. 네.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이제 유명한 그 교수, 정치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에 떠오르는 건데 인간은 절대 경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돈에 모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은 정신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돈은 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예를 뭐라 드냐면 소방관 예를 듭니다. 네. 소방관 예를 들어요. 네. 소방관이 그 불을 봤을 때에 이제 뛰어드는데 네. 그때 자기 월급이나 처우를 생각한다면 안 가지. 뛰어들 수 없는 직업이라는 거죠. 깜빡하지. 그러나 순간 여기에 뛰어들어야만 나는 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네. 그러한 정신적 가치를 최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현주 의원을 제가 비판했잖아요. 네. 가장 악랄하게 박근혜와 박정희를 이승만을 비난했던 자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참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엄청난 욕을. 정말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제가 그게 소신입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네. 또 그렇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영합하고 싶었으면 이런 방송 안 하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원칙 없이 통합해본들 또 깨집니다. 또 깨지고 또 야합하고 예, 또 분열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그 이해 타산을 넘어선 동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이해 타산으로만 갔다면은 인류는 아마 북한처럼 다 그래 살겠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돈보다 더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봅니다. 깊은 본능은 뭔가 진실, 정의, 자비에 대한 인간의 본능은 돈에 대한 본능, 권력에 대한 본능, 명예욕에 대한 본능보다 더 깊다고 나는 봅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그런 거죠. 그 보면은 지금 우리가 통합해야 돼. 대명제는 맞아. 통합의 원칙이 있어요. 통합의 원칙. 통합하려면은 제 선생 중에 하나가 Justice in an Unjust World라는 불의한 세계에서 정의 책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에 화해의 방법이 나와요. 화해하려면 첫째 레코그나이즈 하라. 사기 탄핵파들이 사기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시인하라. 두 번째 리그레트 하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 넘어서 그다음에 사과를 구하라. 그렇지. 세 번째 리워드하다. 보상하라.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라. 지금 이현주든 김무성이든 김성태든 나경원이든 누구든 김무성처럼 후한무치하게 과거를 잊자. 헌신하자. 희생하자. 네가 해. 네가 헌신 희생하고 꺼져줘. 자기는 안 하고 남에게 마치 살인자가 그렇지. 경찰 앞에서 과거를 잊어주세요. 뭐 서로 덮고 넘어갑시다. 살인자가. 그러면 그 화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 죄들 사기 탄핵파들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입으로 다시 말해 사기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명예 복권 가능하면은 권리 복권까지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라는 원칙과 명제 깔았을 때 우리는 못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보수파다. 오늘 우담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경원이든 김학용이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켜보겠다. 다른 사람을 내놔라.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결국은 나경원이든 김학용이든 간에 이들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공동묘지로 향하는 것이다. 사기 탄핵 정당으로 깊이 떨어져. 그런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윤칼세 TV는 나경원과 김학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